이제 우리 강 교수님 생각인데 저기 계시는 분들이 저기 저 보이죠? 저기 한번 봐주세요. 아니 지금 너무 잘 보여. 이거 잘못 이 자리 이거 위험한 자리인데 이거. 이거 뭐 잘못하다 그냥 저 북한 또 특공대 들어와가지고 한 방에 날라가게. 아니 근데 뭐 경찰청 앞이니까 지켜주겠지 경찰. 아 이거 경찰이 아무리 봐도 이거 새까만 밤에 이거 뭐 어떻게 해? 야 다른데. 아이 고사파. 아니 북한 특공대가 들어올까봐 그러지. 북한 특공대. 예.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특공대 들어와가지고 특수부대 아이들이 그 청와대 점령하는 거 훈련하는 거 공개했잖아요. 못 봤어요? 그래. 아니 우리 저 CCTV 다 있고 여기 경찰청이 바로 여기 10m 거리에서 서울시 경찰청에서 바로 여기 CCTV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여기 테러 오면은 그냥 바로 제압이야. 근데 아니 그거 제가 들었는데 검사도 안 하던데요. 아니 CCTV 다 있. 아 왜냐면 테러리스트 아니니까 걱정하지만 아니 근데 강명도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쪽에 있는 분들이 혹시 그래서 잠깐만 네. 혹시 북한을 핵포기 안 하는 거 안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자기네들 작전은 안다. 자 사회주의 쪽 라인하고 통하게 한미동맹 제끼고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지금 전기 사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붙자 작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미국 제끼고 중국 러시아하고 붙어서 미국하고 맞짱 뜨자. 그리고 주한미군 내보내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내보내면 우리를 까는 게 아니라 무슨 저 연방제 저 무슨 통일방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니네 통치 우리 서로 왕래하면서 그러나 그 한반도는 연방제 한반도는 중국을 형으로 모시는 러시아를 작은 형으로 모시는 쭉 철도를 와서 러시아가 이런 그림을 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싹 이렇게 해서 싹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게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나는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상황 그림은 정말 천상군마죠 사실은. 뭐가 천상군마? 김정은 정권 붕괴됩니다. 그거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기차 타고 들어오고 도로 타고 들어오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요. 지금 노동신문에서 이번에도 당전에 그 회의 간부들 회의에서 강연에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황새바람 차단입니다. 그거 나왔잖아요. 통제하고 강화됐다고 오히려. 그 왜 그러냐? 아니 전기. 아니 이자처럼 송정관 아니 철길 놓고 뭐 고려연방제 해가지고 뭐 우리끼리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북한이 전혀 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봉규 박사님은 아주 순진한 생각인데 아주 너무 착한 분인데 저 시진핑 주석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북한을 안 가는 거 봐요. 참 이거 아직도 모르세요. 왜 안 가는 북한을 금년에 방문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요?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갔네. 안 갔지. 왜 안 간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시진핑 왜 안 가는 거야? 그만큼 미국에 대한 중국과 미중 관계가 상당히 미국을 중시하게 북한보다 미국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이걸 왜 몰라요? 우리 만약시 이자처럼 그렇게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하고 뭉쳐서 이렇게 가면요 중국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한국도 망해요. 그래서 시진핑은 경제가 그냥 폭삭합니다 그냥. 그래서 시진핑은 북한을 안 가는구나. 그래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니 눈치가 아니죠. 그게 훌륭한 생각이죠. 저는 왜 훌륭한 생각이냐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독이고 지금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지. 옛날에 북한처럼 뭐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이렇게 아니다. 장성택 총살하는 그 이후부터 야 이거 아주 못쓰라이들이로구나 이렇게 아마 지금 제껴놨다가 이번에 그 금년 3월달에 비공개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부진하게 그 시진핑 주석을 봤는데 3번이나 가면서 좀 도와달라 이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봐주는 건데 그래서 식량도 좀 주고 비료도 좀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유엔 제재 위반하고 하지 말아라 동참해야 된다 끝까지 핵 포기하기 전까지 제재 안 풀겠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요? 빈손으로 갈 수가 있냐고요. 형이 가는데 그러니 뭘 가지고 형이 동생네 집에 가는데 뭐 핸드폰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는 미국이 가만히 있냐고 또. 그러니까 이래저래 차라리 북미 관계 풀어라. 미국도 그겁니다 지금. 저 중국도 북미 관계 풀어라. 모든 게 미국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든 건 지금 미국이 달러가 지금 미국
기축국 통화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다 이번에도 중국 뭐 경제 한 방에 날아갈 뻔했잖아요 지금. 네, 이번에. 자동차 40%에 시꺼먼 미국만 15%로 내려줬어요 지금. 야 중국이 자동차 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우바이 15% 내려주는 거 그건 미중 관계 중국 미국을 상당히 중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시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가겠다는 거죠. 덤벼보려고 그러다가 아니, 이번에 한 방 맞으니까 아유 왜 큰일 나겠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봐요. 덤벼보려고 그랬어. 중국은 G2 하면서 중국은 다 들었어 조금. 중국은 지금까지 가만 제가 보면요 노래나는 데입니다. 100년 노래. 계약을 100년 이렇게 내다보고 가지 우리처럼 5년 내다보고 안 가요. 우리는 5년 내다보고 가려고 다 엉망진창인데 다 실패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임기 5년이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과 내고 김정은 만나고 뭐인가 해서 자기가 남북관계 풀었다 뭐 이래야 돼. 자기가 그래도 뭐 그거 하고 또 다시 당에서 또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두르는데 중국은 안 돼요. 내가 보면 100년을 갑니다. 100년을 계획을 딱 해놓고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뭐 미국 눈치 본다. 저는 그렇게 안 보면 자기가 할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길 가는 데서 걸림돌이 된다면 무릎 딱 꿇어요 거기는. 이건 국익에 우리가 미국한테 무릎 꿇더라도 이번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에 시진핑은 무릎 꿇은 이게 거예요 이번에.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한 수 줬는다고 딱 꿇는다. 그게 국가지요. 그게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그게. 그렇지. 그런데 우리 저 좌파 정부는 자존심만 내우고 뭐 균형자 역할 한다고 그러고 무릎 꿇을 때 꿇고 끈 안을 때 끈을 안아야 되는데 아니 무릎을 꿇는다는 게 비굴한 안 해요. 힘이 한번 접어준다. 아니 그걸 접어준대. 그러니까 국익에 대한민국 국익에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접어주는 게 우리 국익에 얻을 게 많다 그러면 접어야지. 당연히 접어야지. 우리 국익인데. 근데 이번에 또 근데 내가 자존심 부리다 우리 국익을 그냥 바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존심이냐 이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지 그게. 통일부도 이번에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통일부를 저거 이스나만한 통일부 차라리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그냥 분열시켜가지고 분해시켜서 통일국 외교부에다 하나 넣고 청와대는 통일비서관 있고 외교안보 수석 있으니까 그건 하면 되고 국정원에다가 일부 부서 넘겨주면 이수남 안 한 거거든요. 왜 그러나 이제 봐요 또 통일부 대변이 하는 게 더 웃겨. 왜냐면 이번에 봐 처음에 착공식이라 했더니 또 착수식이래.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거기 가서 착공식 하자고 해놓고 너희 대통령 오면 착공식까지 하는 걸로 이거 우리가 다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철도 도로 착공식은 기공식이나 똑같은 거 이거 이제 공사 시작하다. 그러다 지금 미국에서 반발 야뭐 착공식에 돈을 들어간다고 아니 착수식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거 유치원 아이들 노는 그러면 북한이 차라리 말 안 했던 것만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 북한에서 뭐라고 볼 것 같아? 이건 놀고 자빠졌네 그러지. 놀고 있네. 내가 착공식 하자 그랬냐? 저희가 착공식 한다, 기공식 한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철도 조사 좀 하게 해달라. 야, 그런 거 이제 그 좀 뻔했잖아. 맨날 조사만 해서 뭐하냐 그러는 거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렇죠. 남북 고위급회담 할 때 이따고 식으로 할 바에 내년에 뭐 그런 거 넘어가요. 군사 회담 할 때도 처음에 와서 이따고 회담할 바에 하지 말자. 이랬던 게 왜 하지도 못할 걸 왜 자꾸 북한에다 해준다 그래? 힘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 호구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솔직해야 된다. 통일부든 청와대든 솔직하고 우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자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대결로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한 단계 고쳐 가자. 이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그 소리를 못 하잖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 절대 안 할 것이다. 안 한다.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핵을 포기 지금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야죠. 그건 당연하죠. 산으로 올라가는데 얘들아 올라가서 직선으로 올라가고 직선으로 오다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 벼랑 타고 올라가다가 우리가 국한 대결 상태라고 벼랑 타고 올라가면 똑같아. 잘못하다가는 우리 한반도 절반은 아니지만 이 적중지대는 그냥 아주 북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는 동시에 이게 날아갈 수도 있다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갈 바에 뭐 있어? 지금 북한은 이미 환경이 다 변했고 이제는 그냥 무너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들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 못하게 우리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단계적으로 핵 포기하게끔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한테도 그렇게 설득하면 설득이 되죠. 단계적으로 가자. 단번에 핵 포기 안 하겠다는데 그럼 대결로 가고 전쟁을 할 거냐. 단계적으로 갑시다. 단계적으로 가되 우리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게 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포기하면 요만큼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협력 통해 가지고 신뢰와 믿음 주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좀 여기서 방송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좀 어떻게 좀 변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저는. 그거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솔직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한테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북한 핵 포기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들긴 아니 보는데. 근데 나는 이제 아까 뭐 살짝 겁이 나는 게 여기 이렇게 딱 보이니까 직통 보이는데 지금. 직통 보이니까 사무실 안에 지금 아니, 대통령 사무실. 아니 대통령 저 여기 청와대인데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서 뭐 포탄 맞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북한이 하면서 봐. 저 산 너머가 북한인가요? 어디 저쪽에 산 넘어서 쭉 맞죠? 저 김신저 그게 저기 넘어가. 저는 저산 넘어. 그러면 저기서 북한산 넘어간 거니까. 북한에서 포를 쏘면 이 유리창 뚫고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이쪽 방향이 저기는 안 맞아요. 딱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는 안 떨어진 거야. 여기가 맞아요. 내가 맞네. 아이고 야 이거 가만 있어봐. 이리로 포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까지는 안 쏘겠죠. 그래도. 아직은 친구니까. 방향이 이리로 쏘는 거야? 저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저쪽이죠. 바로 저쪽이. 야 이거 방향이 답답해요. 난 문재인 대통령 너무 안 됐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김정은 위원장이 좀 와주지 말이야. 뭐 아직은 시간 있어요. 아직은 뭐 이달 말 되려면 아직도 한 열흘 시간이 있는데 물 건너 갔다 오고 열흘 동안에 뭘 와? 그래도 기습작전식으로 이렇게 올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지금 그 김정대 국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뿌리 잔뜩 나 있는데 뭘 기습작전. 서울 점령하겠다고 기습작전 할지 모르지만 올 기습작전으로 올 확률은 상당히 낮은데 오매불망 지금. 근데 지금 김여정이는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와야 된다고 하고 있대. 김여정이 하나만. 그 지금 약간 트라이벌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이 대만 정책 쪽과 어디에 이설주하고도 조금 트라이벌 생기고. 너는 왜 자꾸 가자고 하냐? 위험한데. 자기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 자꾸 좀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잠깐 정확진 않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설주하고 김여정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게 가고. 올케와 저기 누구지? 그 어떤 올케 관계야? 그러니까 신우이죠, 신우. 신우이 올케 관계가 그렇죠. 지금 갈등이 생겼대요. 서울 잡방 문제. 서울 잡방 문제가. 서울 잡방 문제로 말 안 해야 되는데 했네. 이거 기밀이에요? 어디서 들은 국비 상황인데. 어디서 들은 거예요? 북한 최고위층이니까 총리 사위였으니까 거기 아직도 뭐 빨대가 있죠 그 안에.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뭐 정보 전달해 주는 게 없어.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테러 당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오래돼가지고 나는 사실 강명도에서 출연했을 때 이거 포 쏘는 거 아니야? 김정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딱 말해주는데 왜 써요 나? 그래서 겁나가지고 위원장처럼.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답방 오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는 불러줘야죠 솔직히. 그 34살짜리 그 독재 지도자를 무슨 근데 저는 좀 거기 참여시켜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어딜 참여? 김 위원장 오면 나를 거기다 참여시켜줬으면 좋겠어. 그 김정은 연회장에.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강명도다 여기 가서 내가 오래간만이다. 야 정원아 너 잘 있었냐? 손잡벌 되니까. 손잡벌이니까 족보상으로 손자잖아. 손잡벌이니까. 그럼 이제 그럼 뭐 하나 치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제 내가 김정은이야. 아이고 손잡벌이니까. 아무리 손잡벌이라도 야 너 정말 잘 봤다. 이러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나 여기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여기 그렇지. 좌파들이. 그런데 김 위원장 정말 잘 왔다. 영케 결단했다. 우리 한국상의 발전상을 한번 보고 이걸 보고 가서 그대로 하면 북한도 잘 산다. 우리 북한 국민도 잘 산다. 특히 수령님 교시, 김일성 교시 수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수령님 교시를 관철했다 여기는.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게 거기는 노동자들이 데이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살아서 생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서면 네이타이 메고 정장 입고 이제 하얀 가운 입고 다 컴퓨터로 로봇으로 조종하고 사람들은 네이타이 메고 일한다.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했다고. 근데 내가 왜 와보니까 그냥 삼성전자도 벌써 20년 전이에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대우 가보니까 벌써 네이타이 메고 벌써 2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일들 하고 있다. 그래서 수령님 교실을 먼저 관철했다 여기는. 노동자들이 네이타이 메고 일하더라. 한번 가보고 수령님 교실 좀 관철해라. 난 딱 이런 말 하고 싶어. 다른 말은 하고 싶어. 그럼 존댓말 쓸 거예요? 반말 할 거예요? 김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존댓말 말해야지. 해야지. 존댓말. 아니 존대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투는 잘 왔다. 이상이잖아요. 잘 왔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잘 오셨다. 아니 그날 그 큰일 나고 그 잘 경호원이 오셨습니다. 또 경호원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권총 차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괜히 그 사람들은 경호원들은 또 뭐야 네. 과잉 충성이 있어가지고 권총포가 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여기 와서. 여기 와서도 권총 다 주잖아. 쏘지 당연히 그냥 야 김정은 장로 잘 왔다 하는 순간에 그냥 쏘는 그게 과잉 충성이래. 그렇게 하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쏜다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야 누구 있어도 쏠 근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강용도 교수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됐지.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뭐 다 좋아요. 서울 와서 여기서 뭐 배우고 뭐 번역하라 이거 다 좋은데 핵 포기하면 네가 잘 살 수 있다. 아니, 핵 포기를 얘기해. 아니, 내말 들어봐요. 포기를. 아니 핵을 우리 일질로 계속 내 말 들어봐. 핵을 포기 안 할 사람한테 자꾸 핵 포기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건 죽어도 죽어야 돼. 안 포기 절대 안 포기. 아유 참나. 포기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포기 안 하면 나만 미운 놈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 안 해요. 그거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에 그렇지. 핵 있는데도 지금 북한이 꼭 문제 자, 들고 나오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항상 그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핵을 절대 안 포기하니까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핵을 저쪽은 가지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 그러면 뭐예요? 한미동맹 강화해서 한미동맹 저 핵을 쓰지 못하게끔. 왜냐면 여긴 더 엄청난 강화해야지. 핵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핵우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핵 쏘는 순간 쟤는 가루가 되니까 주한미군 여기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제가 핵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한미동맹을 흔들어 버리면 주한미군 나가버리는데 저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골로. 그래서 그걸 왜 모르고들. 그래서 전략. 저기서 모르잖아, 저기서. 그래서 박사리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네. 네. 핵 포기 안 하는 쪽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내는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핵 포기한다는 쪽으로 가가지고 저기서 자꾸 한미동맹 깨고 헷갈리게 하잖아. 한미동맹 파괴되는 순간이 이 대한민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래. 군사적으로 없어집니다. 뭐 북한이 때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린 골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한미동맹 깨지면 골로 가자. 자 일본, 러시아, 중국 이 툼바구니 속에서 뭘로 이뤄서 우리가 아직까지 힘이 약한데 그렇잖아요. 남북한이 통일되고 그런 다음에 한미동맹 깨져도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지금 그래요. 한반도가 갈라지고 북한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를 위협하는 게 아니잖아.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깨지고 하면 어떻게 아니, 되냐고. 근데 좌파 인사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답답하네. 한심하다는 거지. 한미동맹 깨져도 상관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저렇게. 한미동맹 깨지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 거기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냥. 아니 근데 청와대는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깬다는 말 안 합니다. 청와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이 한미동맹 균열을 자꾸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재 완화해달라고 유럽에 가서 미국하고 아니 따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우리하고 트라이벌 생긴 게 북한하고도 트라이벌 생겼는데 미국하고 북한을 직접 붙게 됐다는 거지. 직접 만나게 됐다고. 이제 직접 만나서 우리만 이제 왕따 당하는 이 거야. 왕따 당하는 코리아 거예요. 패싱. 코리아 패싱. 미국한테서도 패싱 당하고 김정은 위원장 여기서도 김정은한테도 패싱 당하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안쓰럽다. 그러면 대북 정책을 해가는 가장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은 뭐 하고 있냐는 거야 도대체. 국정원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자기가 그 대북 정책에 대한 걸 장관으로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지금까지 파탄됐잖아요. 그럼 그 파탄된 책임을 지금 물러나야죠 사실은. 자 그러면 중요한 시기니까 그 서울 답방에 오매불망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서 이게 서울 답방 물 건너갔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한번 아니, 메시지를 저쪽에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내가 청와대에다 지금 이야기할 건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조언. 조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줄 건 주더라도 뭐 받진 못하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주자는 거야. 회담을 해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회담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비굴해지고 애걸복걸하는 형태를 보이면 북한은 지금부터 우리 지금처럼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를. 거기서 회의하고 있는 내용 다 할 겁니다 여기도. 우리 국정원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국정 회하는 이야기가 야 문재인 힘없다 이거. 우리가 너무 믿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정원이 모른다고 내가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3번 다 내가 널 봐줘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북한이.
우리가 옛날에 뭐 박근혜 정부 전 정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북 정치관에서는 그건 회담을 하자고 해도 뭐라고 이제 너희 진정성 없다고 안 했거든. 그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정해줘야 우리가 회담에 애걸하고 복걸할수록 북한은 우리를 더 무시해버린다. 말하자면 야 먹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를 대한다고. 그건 일반 재벌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그 3차 회담 북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누구죠? 그 이거 마술사 최현우인가요? 예. 최현우 씨랑 가가지고 이번에 MBC에서 방송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김정은 위원장 얼굴 모습 봤죠? 이렇게 하고 있어. 안경 끼고 모이가 못마땅해. 김정숙 여사는 노래 부르고 있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MBC에서 방영한 거란데 그 MBC는 약간 인상 쓰고 좋은 방송하잖아요. 달러 뭐 이렇게 들고 마술하는데 하는데 그 인상 쓰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 밝은 만면에 웃음 짓고 김정숙 여사 노래하고 그 연회탕 이렇게 앉았잖아. 이러고 김정은 이제 뭐인가 못마땅해 하더라. 그러니까 인상 찌그리고 있다고. 내가 이제 우리 청와대나 우리 그 대북 정책하는 분들한테 한 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자신감 있고 자기 자존감을 지키라는 거예요. 회담을 하더라도 비굴하게 놀고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착공식이 착수식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요. 못할 건 못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착공식은 둘째치고 가지도 않으면서 겨우 사정해가지고 유엔사 허락 얻어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조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만민이 다 아는 거 뭐 뉴스 다 나오는데. 그러면 뭐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 우리 정부나 우리 그 대북 정책의 통일부나 우리 청와대를 알기 우습게 알아버린다. 점점 더 알기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왜 주면서 얻어맞고 있냐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급하니까 북한한테 지금 말한 대로 막 그 되지도 않을 약속 있잖아요. 야, 조금 있으면 미국이 이거 내가 얘기 다 했어. 미국이 다 이렇게 다 제재 풀어줄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미국 회담도 다 될 거고 내가 다 중개해놨어. 그리고 김정은이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미국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 내가 다 얘기해놨어. 아이고 조금 있으면 이거 핵리스트 나한테 다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다 이렇게 할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아이고 걱정 마라. 내가 중개다 내가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양쪽에다 살짝 말하자면 이게 뻥을 쳤다고 그럴까 구라를 쳤다고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요렇게 예를 들어서 라인이 있네. 예를 들어서 그 접촉 라인이 뉴욕 라인이라든가 요렇게 만나서 문정인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요쪽 라인 빼고 요렇게 만났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뭐야 이거 우리 가지고 사기친 거야? 이거 안 되겠네. 이 문재인 이쪽 파트는 안 되겠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단판 짓자고. 야 나 한미동맹 포기할 수도 있어. 그래 너 핵내놔. 그래 한미동맹 팔고 네가 나만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열받아. 뭐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너한테도 그랬어? 이렇게 나올까봐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봐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실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지금 얘기도. 그 전에 이제 중재 역할을 참 잘했는데 이 2차 북미 회담이 지금 중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북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북한이 방문하러 중국에 김용철이까지 미국 가다 뒀다서 왔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 당장 돌아오라는 거네. 중국까지 가서 미국까지 가려고 했다가 당장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안 와갔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인가 지금 이게 지금 못마땅해 하는 거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를 믿었는데 이제처럼 잘 해주길 믿었는데 그거 너굴처럼 말하잖아요. 미국도 하나 설득 못 시키냐 이랬잖아요.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은 제가 봐서는 열릴 것 같아요. 북미 회담은 열려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서울은 주고받고 할 것 같아요. 서울은 안 와도 주고받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서 이번에 성명 하나 잘 냈는데 뭐 기다리지 않겠다. 답방 기다리지 않겠다. 아무 때나 와라. 1월달에 올 수도 있다. 너무 목매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아이고
강명도 교수님이랑 뭐 홍보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다 됐습니다. 아이고 뭐 글이 많이 올라와 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